제주도의 땅값은 드림타워 제주도 기준으로 했을 때 드림타워가 10년새 총 9배 올랐습니다. 땅값이 되게 빠르게 오른 거죠. 최근에는 고도 완화가 거기 진행이 돼 가지고요. 저희가 드림타워하고 딱 걸어 가지고 같은 노현로라는 대로변을 같이 끼고 있고요. 15층짜리 건물인데 지하 3층, 12층에서 그게 3층에 343평을 오피스텔이 아니라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어요. 대지 지분을 따지자면 주식회사로 얘기를 하면 11.3%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건물은 600평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는 이제 그 대지 지분으로 얘기를 하자면 11.3%, 일반 오피스텔은 대지 지분으로 얘기를 하면 한 평 반에서 두 평입니다. 한 평 반이었을 때는 0.002%, 그러니까 두 평이었을 때는 0.003%가 됩니다. 그래서 건물 약간 오피스텔은 건물의 감가상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고려를 해야 된다. 보통 이 건물을 팔 때는 토지 가격 플러스 건물 가격을 같이 끼고 팝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300m 있는데 거기 걸어서 300m예요. 300m이기 때문에 10년새 드림타워가 10배, 9배 뛸 동안 저희도 같이 뛰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그 코너 건물인데 그 노현도를 같이 끼고 있고 코너로 해서 제주도 유명한 노영동 먹자골목이 있습니다. 수백 미터가 다 식당이고 오른쪽 거기에 원노영로 그쪽에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또 가면은 식당이 굉장히 많이 수백 미터에 걸쳐서 그 안쪽으로도 형성되어 있고요. 드림타워를 끼고 양쪽에 골목이 다 헐어지고 이게 식당들이 다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식당이 확장되고 있다는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장소고요. 한해 수백만 명. 노영동에는 일본인과 또 어떤 중국인 관광객들 예전에 140만 명 들어오던 곳이고 내국인 관광객들은 거기서 거기도 이제 거기가 식사를 하는 곳이죠. 그 주변에 오피스에 사는 사람들, 오피스에 거주하는 인원들하고 그다음에 저기 아파트가 많아요. 거기 그래서 거기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와서 식사를 합니다. 장사가 잘 되는 곳, 잘 되니까 시장이 확장이 되는 거겠죠. 네. 제주도가 당장 망할 것 같다고 일본 언론에서는 그런데 작년보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2019년도에 1,528만 원인가 그렇게 들어오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외국인이 발길을 다 끊겼잖아요. 홍콩 같은 데도 엄청 타격받았고요. 그래서 그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만 제주도는 내국인들이 더 많이 들어와서 2022년, 2023년도 1,380만 원, 1,300만 이렇게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풀려서 일본 쪽으로 많이 여행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요가 있어가지고 잠시 1,300 몇십만으로 끊겼습니다. 이제 꺾였까지 1,340만 이 정도 꺾였고 올해 이제 그 2022년도에 8만 6천 명 들어오던 외국인들이 코로나가 이제 본격적으로 풀린 다음부터 2023년에 70만 명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벌써 오늘 날짜로 기준해서 85만인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제주도 입도객 수를 보면 되거든요. 85만이니까 제주도 목표가 120만 명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140만 명, 150만 명까지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마 오랫동안 며칠 동안 머무르는 게 체류용으로 이제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제주 직항로가 일본 또는 그 중국 쪽으로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바뀔 것 같아요. 케이팝 같은 거 여기서 제주도에서 많이 열어주면 아무래도 좀 더 많이 일본 쪽에서 건너오지 않을까라고 생각. 일본이 조금 더 이렇게 좀 적게 건너는 것 같아요. 들어오긴 하는데 전국에서 고용률이 1위고요. 전국에서 고용률이 2위고 식당 창업이 몇천 개 됐었어요. 그래서 이게 몇천 개가 됐다. 좀 이따 제가 자료를 기존 동영상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제주도가 뭐 부동산이 안 된다는 것은 미분양 같은 거는 전국에서 다 있는 부분이고요.
제주도에서도 약간 사람이 좀 드문드문 이게 좀 없는 거 대정읍 같은데 그다음 사람들이 좀 외지인들 외에는 그 제주도민들이 잘 가지 않는 곳 이런 데딱 아파트를 지어놓은 데가 미분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미분양은 그쪽이고요. 노영동은 인구수가 제일 많이 몰려 있는 곳이고 노영동 연동해 가지고 노영동 쪽은 약간 중국인들이 좀 많이 가는 네, 중국인 거리도 있고 중국인 상가거리도 있고 네, 이게 노영동은 내국인 플러스 내국인 관광객 플러스 외국인이 잘 조합된 곳입니다. 드림타워 더불어서 저희 정원 오피스텔 양쪽에 지금 골목 식당이 먹자 골목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여긴가 땅값이 되게 돼 있죠. 드림타워가 10년 사이 9배 뛰었는데 현재 참 검정가액으로 한 1억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8천 몇만 원이었는데 지금 좀 더 오른 것으로 이렇게 실제 거래 가격은 좀 더 되겠죠. 네, 그래서 자기 롯데 개발에서 이렇게 발표한 자료니까요. 네, 그리고 건물가액까지 같이 포함하는 거로 한 평당 한 3억 몇천 될 것 같습니다. 그 옆에 이마트가 1억 몇천 되고요. 네, 그렇게 해요. 그다음에 그 주변에 이제 상권이 잘 형성이 안 돼 있지만 최근에 골목 쪽에 그 주택을 헐고 이제 상가 주택들이 들어서면서 먹자 식당들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드림타워에서 내려와서 식당을 가나 봐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거죠. 되게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고요. 지금 5월달에 롯데개발 측에서 이게 카지노 매출 외국인들만 들어갈 수 있죠. 호텔 매출 앞에서 4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5월달에 기존에 작년에 비하면 뭐 거의 2배꼴이 된 매출이 예,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리고 거기 주변에 뒤편에 한 평당 건물가액까지 포함해서 약간 상권이 본격적으로 형성이 안 된 데가 5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상가주택 기준, 그다음에 메인 상권, 그렇죠. 이제 먹자골목이 형성되는 그쪽 메인 상권 8천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쪽도 제주도 정한 오피스텔도 먹자골목이 그쪽이 이제 정한 오피스텔 300m 떨어져 걸어서 총총총 가시면 거기가 딱 여기 먹자골목 들어가는 그 코너 건물이에요. 15층짜리 건물이고 최근 제주도청에 제가 도시계획과에 전화를 걸어본 결과 고도 완화가 이루어졌고요. 현재 있는 건물보다 40%를 더 상향해서 지을 수 있다고 지구 단위로. 그리고 34년 된 구축이라서 누가 이렇게 비즈니스 호텔 자리로 600평이기 때문에 딱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이렇게 비즈니스 호텔에서 숙박하고 거기서 먹자골목에서 뭐 이렇게 식도락 이렇게 먹자골목 식당의 종류가 하도 많으니까 다 그걸 깨야 될 것 같아요. 거주하면서 그래서 다 먹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렌터카 빌려서 제주도 여러 곳을 다니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제주도 노영동의 오영 오거리가 정부 정책을 따라서 이제 그 금융 중심지로 탈바꿈 방향을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기관들의 노영 오거리로 정부 정책이 있었겠죠. 익힘이 그래서 거기로 이제 다 모여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인구수도 70만 명을 돌파했고 도영동은 인구 유입이 더 많은 곳입니다. 원룸이 필요하거나 아파트가 필요한 거주할 곳이 필요하겠죠. 장사도 지금 잘 되고 보시면은 노영동에 지금 그래서 하나 중심으로 하나가 노영동에서는 좀 많이 6월 21일 제주 교차로 부동산이고요. 가격이 떨어지기는커녕 올랐는데 2021년도 팍 올랐다가 지금 떨어진 상태고요. 하나 군의 그림이 좀 여기가 32평이 10억이에요. 낮지 않아요. 서울에 비해서도. 그렇죠. 그리고 이게 보시면 하나 꿈의 그림
이게 44평이 14억 5천에 나와 있어요. 또 다른 데는 44평이 14억에 나와 있고 낮지 않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38평이 11억 7천이고요. 그 다음에 32평이 여기 또 9억에 나와 있네요. 이게 동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동이 어떤 데는 낮은 데가 있어요. 이게 똑같이 여기 32평인데 9억이잖아요. 여기는 32평인데 10억이에요. 이렇게 해서 현재 가치가 이렇게 낮지 않다. 10년새 드림타워 땅값이 10배 뛰었는데 10배 뛰었는데 무슨 제주도가 부동산이 안 팔린다는 외곽 쪽에 그렇죠. 외지인들만이 올 수 있는 그런 외곽 지역, 읍면 지역에 있는 데만 미분양이 있고요. 그쪽은 잘 안 팔려요. 그다음에 식당 창업이 제가 저번 동영상에서 얘기를 했는데 제주도가 식당 창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식당 창업이 일반 음식점으로 들어가는데 최근에 몇천 군데가 일반 음식점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장사 안 식당이 생기겠습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생기지. 제주시에서 뉴 제주일보에서 나왔고요. 날짜는 2023년 3월 22일이에요. 10년간 제주도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업소는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인데 2013년도 제주시대 6,764곳이었던 일반 음식점이 그때는 관광객이 1,000만 명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1,528만 명, 불과 그렇죠. 5년, 6년 사이에 500만 명이 늘었으니까 6,764곳이 된 일반 음식점이 3,712곳이 늘어났어요. 2022년 현재 14,476곳. 2022년이니까 코로나 한참 이때죠. 그때도 지금 그래서 현재에도 한 달에 200개씩 창업하고 있답니다. 그것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1,422개던 휴게음식점이 2,048곳 증가 3,470곳이 됐다. 일반 음식점은 식당이고 휴게 음식점은 커피숍을 일컫는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일반 휴게 음식점 사장님이 14,0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국에서 고용률이 1위예요. 근데 여기서 무슨 장사가 안 되는데 누가 식당을 그렇게 창업을 하겠습니까? 이것을 보시면 지금 그때보다 여기서 보시면 제주 전체 식당이 2만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 2024년도 5월 7일자 뉴스고요. 조선일보. 그럼 그때보다 더 많이 식당이 늘었다는 거겠죠. 좀 전에 발표한 자료는 2023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2년이 지났어요. 2년 지난 결과 식당이 2만 곳이 제주 도시 조선 더 많이 생겨. 장사가 안 되면 이렇게 식당이 생기겠습니까? 관광객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주도의 제주시 인구, 그러니까 노현동 연동 쪽에 그 사람들이 제주시 인구가 전체 제주에 사람이 많은 곳에 창업을 하셔야죠. 제주시 인구는 50만 명, 총 70만 명 인구 중에 제주시 인구는 50만 명이고요. 제주의 목표는 100만 명을 현재 목표로 하고 가고 있습니다. 제주시 쪽에 식당이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사람이 없는데 뭐 거기 창업하면 이상하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의 고용률이 전국에서 1위인데요. 제주 일반 음식점이
그렇죠. 지금 엄청 늘어났어요.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안 되는 것처럼 한다는 게 진짜 황당하고요. 여기 드림타하고 이렇게 정한 오피스텔 그 사이에 골목 식당이 엄청 주택을 헐고 엄청나게 생겨나고 있어요. 근데 거기 땅값이 그러면 많이 창업을 하니까 땅값이 떨어져 내리겠습니까? 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은 제주가 이제 전국에서 고용률 1위고요.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그러겠죠. 제주 드림타워 땅값, 제주 드림타워 땅값을 보시면 제주 드림타워 롯데관광개발 계약과 발표 토지평가액이 10년 사이 8배 올랐습니다. 저희가 이게 노영동의 939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여기 정한 오피스텔 3층에 343평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땅값이 10년 사이 8배 올랐다 그랬죠. 이것은 제가 2023년도에 뉴스인데 2024년도에는 여기서 6,275억 원으로 급증해서 실제로는 한 9배 정도 땅값이 오른 겁니다. 9배 정도 땅값이 올랐는데 거기만 올랐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 주변에도 다 뛰는 거죠. 저희가 300m밖에 안 되고 대로변을 끼고 있어서 딱 거기 헐고 34년도 구축이라서 비즈니스 호텔을 세울 수 있는 자리고 그 주변에 둘러봐도 그렇게 오래된 건물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매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외국 같은 데서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여기가 상권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어요. 장사가 안 되니까 상권이 확대가 되겠습니다. 네, 장사가 잘 되니까 안에서 골목 식당이 생기고 상권하면 또 식당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제주도에서 유명한 먹자 골목이고 저희 쪽에 이제 제주도 정원 오피스텔 그 코너 건물인데 그쪽도 딱 들어가면 거기가 이제 이렇게 메인인데 최근 드림타워 쪽이 장사가 잘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죠. 외국인들이. 그래서 작년 매출의 2배 정도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5월달 매출. 그래서 드림타워 발표에 의하면 이렇게 해서 총 호텔 매출하고 카지노 매출 두 군데서 그렇습니다. 호텔 카지노는 그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하고요. 호텔은 일반 국내인들도 들어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좀 60 몇 퍼센트가 다 외국인들이 호텔에서 거주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총 거기 사이로 정한 오피스텔 드림타워 사이로 식당 먹자 골목이 굉장히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다. 거기 땅값이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드림타워 뒤편이 평당 건물가까지 해서 5천, 그다음에 메인 상권이 8천입니다. 저희는 이제 그 먹자 골목이 본격 메인 상권이기 때문에 그 뒤편에도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뭐 거기 그 뒤편에 먹자 골목이 형성되지 않은 골식당이 그런 데가 상가주택이 한 평당 건물가에서 5천에 팔렸다 그러는데 아마 메인 도로 15m, 16m 정도 도는 도로 양쪽으로 수백 미터가 쭉 다 식당인데 거기는 아마 제 생각에는 높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고층 그 충수를 이제 고도 완화를 해줬잖아요. 현재 충수보다 40%를 더 상향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땅값이 당연히 폭등하게 됩니다. 그런 데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한 그 정도 더 8천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저도 정확히 매물이 안 나와요. 장사가 잘 되니까 매물 자체가 안 나옵니다. 약간 장사가 안 되거나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쪽으로 해가지고 제가 가격을 그래서 본 결과는 한 5천, 8천 됐는데 매물이 안 나오니까 저쪽에 라인은 물건 안 내놓는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장사가 이렇게 땅값이 많이 뛰었는데 안 팔린다고 그러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 언론에서 그러는데 일부 언론에서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제주 입도객 수를 제주 입도객 수를 보시면
제주 관광 통계를 보면 되는데, 제주 특별자치도 관광협회에서 발표한 일별 통계를 보면 6월 21일자 관광객 2024년 이게 내도 현황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작년에 이 같은 기간에 632만, 이번에는 올해는 653만 8천 20만 명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내국인은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600만에서 560만. 일본 쪽으로 관광을 많이 가서 그래요. 대신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것을 카바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크루즈선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직항, 개별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벌써 목표가 120만 명인데 올해 120만을 넘어서서 140만, 150만까지도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체류형, 며칠 머물면서 하는 체류형으로 바뀌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작년보다 훨씬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있고, 식사해야죠. 숙박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밥 먹어야죠. 밥 안 먹을 수는 없죠. 저희가 저기 골목 식당이 먹자 골목이 확대되고 있는 이유,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제주도 고용률, 제주도 고용률이 전국 1위입니다. 전국 1위. 2000 통계청 발표 제주도 고용률이 70%, 전년 동월 대비해서 0.6% 상승. 취업자는 40만 4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천 명 증가.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한 거죠. 많은 식당이 생겼고요. 그래서 관광객들 중심으로 되고 있어요. 이것은 전국에서 1위예요. 지금 제주 인구 70만 명, 고용률 전국 1위. 고용률이라는 것은 사람을 더 많이 뽑는다는 거죠. 장사가 안 되면 사람 뽑겠습니까? 장사가 잘 되니까 뽑죠. 식당도 창업을 많이 하고 있고, 하루에 한 달에 한 200개씩 창업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식당이 잘 되니까. 그럼 거기 상가주택이 필요하겠죠. 건물에 이렇게 주택이라도 헐어서 상가주택을 만들거나, 그러면 계속해서 거기 투자를 해야 돼. 사는 사람이 사고 파는 사람이, 그런 장사 올라. 인구수가 많은 곳, 또 장사가 잘 되는 곳에 창업을 하시고, 그다음 부동산을 사셔야지. 제주도의 읍면 지역 그런 데는 미분양이 많고 당연히 거래가 안 되죠. 거래가 잘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서울도 보면은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 땅값이 올라. 대학로다, 홍대다 그러면 거기 살 사람이 살지 않아도 외부에서 관광객처럼 와서 여기서 먹자 골목처럼 가서 사 먹어주면 거기 땅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영동의 아파트 가격은 제가 2021년도에 확 뛰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인들이 좀 떠나고 이런 몇 억이 폭락이 됐었어요. 근데 기존보다는 더 높은 가격이고요. 그래서 그 아파트가 지금 아까 하나 그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뭐 40 몇 평, 44평짜리인가 14억, 10억, 14억하고 14억 5천 이래요. 결코 낮지 않은 가격입니다.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걸 말씀을 드리고요. 식당 창업액 같은 경우는 제주도
일반 음식점이 지금 조선일보와는 한 2만 곳으로 지금 2년 사이에 또 폭증을 했어요. 음식점이 계속 창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람이 없는 곳에 창업을 하시면 당연히 장사가 안 될 수밖에요. 식당이 시장이 많이 생기면 폐업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사가 잘 되는 데는 자리 안 내놓으려고 그러죠,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관광객들 중심으로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한 오피스텔 목자골목은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서 먹고 현금으로 2022년도인가 카드 매출에 관광객들 카드 매출이 6,665억 원 했던 곳입니다. 관광객들이 사실상 돈 뿌리고 하는 곳이죠. 하지만 내국인들은 현금으로 많이 소비를 한다는 점에서 그래서 실제 매출은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창업을 많이 하는 결과 또 폐업하는 데도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마구 음식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창업을 할 때도 노영동처럼 약간 내국인 플러스 외국인 관광객들이 혼합해서 들어온 이런 쪽 제주도 노영동 목자골목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오피스 건물이 있는 주변에 다 오피스 투성이거든요. 그다음에 아파트 아파트 그냥 밀집 지역이고요. 일반 빌라 주택 하면서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주변에 드림타워에서도 대식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제주도 일본과 이렇게 중국 관광객들이 예전에 140만 명 들어오던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장사가 제가 보기엔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니까 거기 골목 쪽으로 이렇게 식당을 확대해서 왕창 생기겠습니까? 잘 되니까 그러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네. 외식업 제주의 외식업 폐업률도 만만치 않은데 20.99%랍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생기는 만큼 한꺼번에 지금 갑작스레 2만 곳이 생기다 보니까 경쟁력이 없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노영동 같은 데는 자리를 잘 안 내놓으려고 그러고요. 잘 되니까 관광객 플러스 오피스에 거주하는 사람들 플러스 그다음에 거기 아파트 이렇게 좀 거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와서 식사를 하니까 완전 짱이죠. 거주하는 사람들 관광객, 내국인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 이것이 다시 혼합된 경우 거기다 패션 거리를 하나 만들어서 유명 브랜드 합리적인 가격대에 이런 유명 어떤 뭐라 그럴까 명품 거리를 좀 만들어주면 거기서 관광 플러스 패션까지 해가지고 패션이란 모든 게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주도에 창업을 워낙에 많이 하고 있어요. 제주도 창업이 워낙에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창업이 숙박업과 음식점이 제일 창업이 많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주 편의점 한식은 지금 6년 만에 감소세라는데
이것을 보실까요? 제주 국세청 국세 통계 포털에 따르면 제주 MBC 12월 제주 지역 편의점이 1,300곳을 한 달 전보다 7곳 줄어들었답니다. 그래서 감소세에 돌아섰다는데 창업은 더 많이 하는데 2018년 이후에 해마다 200곳이 넘게 늘었던 한식 음식점 같은 기간에 40곳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창업이 이미 영업 중인 점포수가 포화 상태 잘 되니까 그냥 마구 만든 것. 임대료와 인건비 상승 등 원인으로 분석된다라고 얘기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제주 지역보다 7곳 줄며 6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곳 줄며 6년 만에 1,300여 곳으로 한 달 전보다 7곳 줄며 6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2018년 이후 해마다 200곳 넘게 늘었던 한식 음식점도 같은 기간에 40여 곳이 줄었습니다. 이는 이미 영업 중인 점포 수가 이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실제로는 계속해서 창업을 그만큼 많이 하는 거죠. 네, 창업을 많이 하고 뭐 모두가 다 잘 되면 참 좋겠지만 그 중에서도 경쟁력이 없는 것은 좀 그리고 이제 창업을 할 때 사람이 좀 상권 분석을 해서 잘 되는 쪽에 창업을 해요. 잘 되는 지역은 잘 내놓지를 않고 우리 여기 정원 오피스텔 그 뒤변에 먹자골목에 안 내놔요. 사람들이 안 내놓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변으로 해서 골목 안을 들어가가지고 주택 헐고 이제 상가주택 만들고 식당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데는 메인 상권 중에 메인 상권이죠. 드림타워하고 이렇게 정원 오피스 양쪽에서 이쪽이 저희 쪽이 이제 메인 상권이고 그쪽 드림타워 쪽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드림타워 쪽에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 노영동이 제주도의 명동 이 정도 되거든요. 제주도의 명동 정도 돼서 향후 정부 계획대로 금융 어떤 도시로서 발전하게 될 때 저는 굉장히 이쪽이 가격대가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를 투자하실 때도 만약에 외국인 아파트, 외국인 어떤 투자회사들이 일본 쪽에서 일본 엔화 같은 거 들어오거나 관광객들 통장 만들고 우리나라 예상대로 스타트업 실리콘밸리처럼 형성이 되고 이렇게 카이스트가 들어오거든요. 카이스트가 예산이 이렇게 주어지고 카이스트가 초중고까지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반 삼성 같은 데 LG 현대기아차 SK 같은 데도 이렇게 들어와서 그냥 적어도 대학 정도는 아니더라도 창업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만들기 위한 어떤 학원 실질적인 학벌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실질적인 기술을 가르쳐주는 그런 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초중고 대학교를 만들면 돈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이렇게 스타트업을 진출하는 식으로 제주도에 방향을 좀 주면은 한국에서 약간 패러다임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이렇게 동북아 교육 중심 도시를 꿈꾸고 있는데 대치동이 깨지고 이쪽으로 올 것 같아요. 벌써 4개 제 외국어 학교가 유치원, 초중고 이렇게 돼 있는데 대학교까지 생겼으면 좋겠고요. 카이스트 대학교 서울대라든지 연세대 이런 데 분교를 내 가지고 여기서 영어 교육을 진행하고 수능 중심의 여러 시험 보기 한 교육에서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쓸 수 있는 실용 교육적으로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학 가던 수요가 3만 몇천 명에서 지금 8,900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치동 쪽의 교육 중심 그러니까 강남 8학군이 깨지고 이쪽으로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강남 아파트도 매물 많이 나오던데 전체 매물이 한 65% 정도가 강남에서 나오더라고요. 강남, 송파, 서초, 강동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살상 끊게
강남 불패 신화가 좀 깨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도 그래서 학령 인구의 감소,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해요. 갑자기 학령 인구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어서 그래서 좀 대치동 쪽에서 제주 쪽으로 교육 중심이 바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년새 드림타워 같은 경우에 그 9배가 땅값이 뛰었는데 무슨 부동산이 안 된다고 그러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가. 부동산에서 살 때는 항상 사람이 많이 몰리는 거, 누구나가 선호하는 그런 데를 핵심 지역을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도 오지도 않는 외진 곳에 사가지고 무인도에다 땅 사보십시오. 누가 오나. 그렇죠? 강원도 꼴짝이에다가 이렇게 땅 사보세요. 특별한 어떤 개발 어떤 추진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팔리지도 않고, 명도 똑같은 땅인데 명동 땅 보세요. 얼마나 가격이 올라가는.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은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단순한 진리. 우영동은 제주도에서 인구가 제일 많고 인구 유입이 더 많아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 플러스 외국인, 내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같이 들어온다는 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그렇죠. 이쪽에 투자하셔야. 저희가 뭐 유튜브 위에 제 전화번호가 있으니까요. 제가 그것을 팔려고 합니다. 상속관계로 이렇게 가져 들어가 나눠 가졌는데 빨리 정리를 하려고 그러고요. 3층에 정한 오피스텔 노영동 939입니다. 저는 이게 투자한 사람이 반드시 그냥 비즈니스 호텔 이렇게 하고 통째 매입을 하시는, 저희는 3층에서 총 11.3%를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343평입니다. 그 다음에 30년 넘게 점유한 데가 20몇 평 있다고 그 건물에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하 3층까지 해서 다 주차 수익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화를 주세요. 이게 위에 전화번호가 다 있답니다.